안녕하세요. 금쪽명언입니다. 사람을 믿기 전 반드시 이걸 먼저 보세요. 말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던 그 사람이 나중에 완전히 돌변했다면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발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본성, 성격, 정리 습관까지 모두 보여주는 거울이라고요. 지금부터 말을 믿지 않고 사람을 꿰뚫어 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말투, 표정, 복장, 직업, 차량, 명함. 우리는 다양한 외적 정보로 사람을 평가하려 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본성을 드러내는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신는 신발입니다. 사람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신발과 함께 보내며 무의식 중에 자신의 삶의 태도와 성격을 신발에 그대로 반영합니다. 미국 캔자스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의 2012년 실험에 따르면 피실험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신발 사진만 보고도 90% 이상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수입, 성격 특성 중 외향성, 신경성, 개방성, 정돈성 등을 매우 정확하게 추정해냈다고 합니다. 이는 말보다 더 먼저 시선이 가는 신발이 단순한 패션이 아니라 심리적 단서라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입니다. 실험에서는 총 208명의 참가자가 타인의 신발 사진 63장을 보고 해당 인물의 성격을 추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팀은 특히 신발의 청결도, 브랜드, 색상, 마모 상태가 그 사람의 정서 안정성과 생활 습관, 대인관계 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발 자체보다 그 신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정가락에 닦여 있는 신발은 그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며, 무심하게 오래된 흙먼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신발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이거나 감정 조절이 미숙한 경향과 연결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고가 브랜드에만 집착하는 유형은 외향성은 높지만 불안정성과 사회적 인정 욕구가 동시에 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심리 분석은 단순히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기도 합니다. 처음엔 친절했던 사람이 며칠 지나 차가운 무관심으로 돌아서는 경우, 말로는 정직하다고 하지만 행동은 엉망이었던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왜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을까 자책하지만, 사실 신발은 이미 조용히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얼굴은 가릴 수 있고 말은 꾸밀 수 있지만 신발만큼은 습관과 무의식이 고스란히 남는 물건입니다. 그 사람의 방향성, 리듬, 선택 기준, 청결 개념, 시간 감각까지 모두 드러나는 것이 신발이라는 사실. 그래서 심리학 교수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을 판단할 때 신발을 반드시 먼저 보라고 조언합니다. 상대의 발끝이 향하는 방향이 그 사람의 삶을 말해주며, 신발의 상태가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말에만 의존해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관찰의 지혜는 사소한 디테일에서 시작되며, 그 디테일 중 가장 간과되지만 중요한 것이 바로 신발이라는 점, 오늘부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표정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끝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발의 방향, 걷는 속도, 신발의 상태는 그 사람의 무의식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단서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친절한 사람, 입은 옷도 단정하고 말도 조리 있는 사람, 겉보기엔 흠잡을 데 없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낀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순간 무심코 지나쳤던 신발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신발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아있는 밑창,
오래된 먼지가 묻은 채 그대로인 구두, 풀린 끈을 묶지 않은 운동화, 마치 발에 맞지 않는 것처럼 어색한 실루엣. 이것들은 모두 그 사람의 삶의 정돈 상태, 자기 돌봄의 정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긴장도와 연결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무의식적 단서 인식이라 부르며 외적 이미지보다 행동의 잔상에서 심리를 읽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인지 실험에서도 인간은 첫 만남에서 눈으로 보이는 정보 중 7초 안에 관계 지속 여부를 무의식적으로 판단하며 이때 신발의 외형과 발끝의 움직임은 언어보다 강한 신호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발끝이 사람 쪽이 아니라 문 쪽을 향해 있으면 대화에 집중하기보다 빠르게 벗어나고 싶다는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며, 굳은 신발끈은 삶의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반대로 신발이 단정하고 깨끗하면서도 발끝이 상대를 향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열린 태도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막연한 기분, 불편하거나 혹은 끌리는 느낌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감지되는 움직임과 단서들그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신발입니다. 관계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말보다 먼저 행동을 봐야 하고 행동보다 먼저 그 사람의 발을 봐야 합니다. 발은 움직임이고 신발은 기록입니다. 말은 당장 기억나지 않아도 신발의 흔적은 오래 남고 그 흔적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요약문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발끝에서 시작된다는 이 통찰은 단지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관찰력부터 키우라는 조언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마주하게 된다면 대화가 시작되기 전 아주 잠깐 그 사람의 신발을 바라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미래의 관계를 결정짓는 단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그가 가진 물건을 통해 드러난다. 이는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온 개념입니다. 특히 신발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면서도 무의식적 흔적이 가장 잘 남는 물건으로 최근 수년간 심리학 실험에서 주목받고 있는 분석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 캔자스 대학교 심리학과의 오마르즈 갈라일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로 2012년 성격과 사회심리학 저널에 게재된 실험 결과는 대인관계 심리학의 방향을 바꿨다고 평가됩니다. 이 실험은 총 208명의 피실험자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팀이 수집한 63켤레의 실제 신발 사진을 무작위로 제시하고 신발의 주인을 본 적도 대화한 적도 없는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나이, 성격 특성, 수입 수준, 정치 성향, 감정 안정도, 개방성, 외향성, 정리정돈 습관, 우울성 경향 등을 추정하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여자들은 신발 사진만 보고도 평균적으로 90%에 가까운 정확도로 신발 주인의 성격을 맞췄고, 특히 신발의 종류, 가격, 상태, 스타일, 청결 여부는 그 사람의 외향성, 성실성, 정서 안정성, 자기 통제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하고 보수적인 스타일의 구두를 신는 사람은 대체로 정리정돈을 잘하고 안정적인 삶의 구조를 선호하며 신뢰받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낡고 오래된 신발, 끈을 느슨하게 묶은 운동화, 세탁이 오랫동안 되지 않은 슬리퍼 등은 충동성, 감정 기복, 자기 관리 부족의 특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발을 매우 유행에 민감하게 고르는 사람들의 경우 대체로 외향성이 높고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했으며 동시에 불안정성과 자기 회의감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멋에 대한 집착이 자기 확신이 부족한 내면을 보완하려는 무의식적 표현일 수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이 실험은 신발의 색상과 신는 방식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았는데, 끈을 끝까지 조여 매는 사람은 높은 통제 욕구를, 항상 발등이 드러나는 슬리퍼형을 즐겨 신는 사람은 관계에서 자유로움을 선호하고 경계가 느슨한 성격 유형을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 연구는 신발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자기 표현에 집약된 도구이며 동시에 성격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습관, 습관보다 더 빠르고 깊게 사람을 드러내는 단서가 바로 발과 신발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실험은 단지 특이한 사례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내면은 입이 아닌 발끝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이제는 상대의 말보다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걷고 어떤 신발을 신는지를 보는 관찰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고르는 신발 한 켤레에도 성격은 묻어납니다. 어떤 신발을 신느냐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 그 사람의 생활 습관, 성격, 대인관계 태도까지 반영되는 심리적 거울입니다. 심리학 실험과 관찰 사례들을 종합하면 신발은 그 형태, 상태, 사용 방식에 따라 성격 유형을 놀라울 만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첫째, 깔끔한 구두를 즐겨 신는 사람은 보통 외향성보다는 신중함과 계획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주로 고전적 디자인, 가죽 소재, 정돈된 광택이 있는 구두를 고르는 사람은 자신을 사회적으로 안정된 사람으로 인식시키고 싶어 하며 책임감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예의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며 감정 표현보다는 태도와 말의 정제에 힘을 줍니다. 둘째, 운동화를 주로 신는 사람들은 활동성과 실용성을 중시하지만 동시에 감정 기복에 따라 선택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발끈을 단정히 매는 사람은 자기 관리에 익숙하고 내면이 정돈된 경우가 많으며, 느슨하거나 끈을 아예 묶지 않는 유형은 즉흥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선호하지만 자기 통제력이 낮거나 상황에 쉽게 흔들리는 성향이 관찰됩니다. 셋째, 낡은 신발을 계속해서 신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집착이 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안정된 듯 보이나 실은 내면에 불안 요소가 많고 관계에서도 기존 패턴을 반복하며 새롭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슬리퍼형 신발이나 뒤축이 짓눌린 신발을 자주 신는 사람들은 대체로 경계가 약하고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예의나 형식보다 편안함을 우선시하는 성향이 강하며 규칙이나 시간에 느슨하고 감정의 표현이 즉흥적이고 과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실내외 구분 없이 슬리퍼를 즐겨 신는 경우 자기 공간과 타인의 영역을 구분하는 능력이 약해 타인과의 거리 조절에 서툰 경향이 있습니다. 다섯째, 명품 스니커즈나 한정판 고가의 신발을 고집하는 유형은 외향성과 사회적 인정 욕구가 강한 동시에 내면의 불안정성과 자기 가치에 대한 확인 욕구가 공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고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형 구분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경향성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결국 무의식의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구성하고 타인을 대하는지에 대한 무언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발을 관찰한다는 것은 상대의 깊은 내면을 언어 없이 들여다보는 일이며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울로 삼기에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발 아래 있는 신발은 오늘 어떤 성격을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대개 사람의 말과 표정을 보고 신뢰할지를 판단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건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무의식적 단서 중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신발이라고 말합니다. 신발은 단순한 패션 아이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관계의 방식, 정서의 상태까지 드러내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계해야 할 신발 유형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된 신발을 반복적으로 신는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자기 관리 능력의 결핍과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을 동시에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닦지 않은 먼지, 뜯어진 가죽, 찢어진 밑창을 그대로 두는 습관은 삶 전체에 정돈되지 않은 면모를 반영하며 관계에서도 책임 회피나 감정적 무심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신발의 짝이 어색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신발을 자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격식을 요하는 자리에도 운동화나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경우 사회적 맥락에 둔감하거나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입장이나 기대를 읽지 못하고 오롯이 자기 편의만을 우선시하는 성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너무 과한 신발, 예를 들어 지나치게 화려한 명품 스니커즈나 금속 장식이 많은 디자인을 자주 고르는 사람은 사회적 과시 욕구가 강하며 인정에 민감한 경향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피로도를 높일 수 있으며 타인의 반응에 따라 자아 상태가 쉽게 흔들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전에 심리적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넷째, 뒤축을 밟은 신발을 자주 신거나 끈이 늘 풀린 채 다니는 사람은 삶의 구조화가 잘 되지 않고 충동적이며 대체로 감정의 분출과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형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초반에는 거리낌 없이 다가오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관계가 깊어질수록 예측 불가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 당혹감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의 수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그 신발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 성향이 강한 경우입니다. 이는 과거의 관계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심리적 정체 상태를 의미하며 새 관계에서도 반복된 패턴과 고정된 사고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은 한순간의 모습이 아닌 반복된 습관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판단보다는 관찰과 경계의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신발은 말처럼 격앙되지도 표정처럼 꾸며지지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할 때 신발은 아주 정직한 경고등이 되어줍니다. 상대를 의심하기보다는 내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관찰로서 신발을 보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현명한 인간관계의 첫걸음입니다. 신발을 보면 타인의 성격이 보인다는 말은 곧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비치는 나의 이미지 또한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신발장을 열고 여러 켤레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지 외출의 준비를 넘어 무의식이 드러나는 일상의 표현이자 내면을 말하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어떤 이는 깔끔하게 닦인 가죽 구두를 신으며 하루의 질서를 예고하고 또 어떤 이는 풀린 끈의 운동화를 대충 끌며 오늘도 자신을 놓아버립니다. 이처럼 신발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보여주는 자기소개서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축약한 작은 단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언어적 자기 표현이라 부르며 폭장 중에서도 신발은 자아상과 실제 성격 사이의 일치 여부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요소로 분석합니다. 서울대 소비심리연구소의 실험에서도 응답자 중 82%가 타인의 신발을 통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생 태도를 간접적으로 판단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동시에 내 신발을 보는 타인의 시선 또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신발은 어떤 상태인가요? 닦여 있지 않은 구두, 바닥이 다른 운동화, 손질되지 않은 슬리퍼.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신발의 상태를 소홀히 해오지는 않았는지, 정리되지 않은 감정과 습관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발은 의외로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장 먼저 말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아끼고 정돈하는 사람은 신발을 단정히 다루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 발끝마저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발의 상태로도 관계에 대한 태도를 드러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 보다 내가 내 신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나의 일상에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신발에 그대로 투영됩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무심코 신발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대한 소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먼지를 털고 끈을 단정히 매고 본인의 걸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그것은 감정과 생각의 흐름까지 다듬어가는 자발적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신발을 바꾸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정비하는 첫걸음이다. 오늘 당신이 신는 그 신발이 누군가에게 당신을 말해줄 것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에게도 당신을 다시 보여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때로 너무 쉽게 믿음을 부르고 또 너무 쉽게 배신을 남깁니다. 부드러운 말투, 진지한 표정, 따뜻한 시선을 그럴듯한 포장으로 다가온 사람에게서 뜻밖의 상처를 받은 경험,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권합니다. 이제는 말을 먼저 믿지 말고 그 사람의 신발부터 보라고. 신발은 과장하지 않고 꾸미지 않으며 감정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말보다 훨씬 오래된 진실을,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태도를, 그 사람의 발이 걸어온 진짜 방향을 고스란히 말해줍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갈아 신는지, 벗을 때는 어떻게 두는지, 닦아두는지, 무심히 내던지는지. 이런 자잘한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사람의 성격, 관계에 임하는 자세,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말없이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신발은 시간을 속이지 않습니다. 신발의 밑창은 그 사람이 어디를 다녔는지를 기억하고 신발끈의 상태는 그가 얼마나 자기 삶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관계에 있어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관찰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그 순간을 감동시키지만 신발은 그 사람의 하루하루를 누적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에 상대의 말에 기대어 관계를 시작하고 그 말이 바뀌었을 때 실망하며 관계를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찰하는 눈을 가질 때입니다. 상대가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지, 그것이 지금 이 자리와 어울리는지, 관리가 되어 있는지, 너무 새 것만 고집하지는 않는지. 이런 요소들이 그 사람의 관계의식, 책임감, 자기 인식의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외워서 할 수 있지만 신발은 오랜 시간 쌓인 삶의 습관이기에 쉽게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혹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생겼을 때 잠시 시선을 그들의 발 아래로 돌려보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관찰이 관계의 깊이를 지켜주고 당신의 마음을 덜 상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발끝으로 기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신이 신은 그 신발, 그 안에 담긴 정동과 태도와 감정이 당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진짜 신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말을 믿기 전에 신발을 보세요. 거기에는 감추지 못한 그 사람의 진심이 묻어 있으니까요. 말은 거짓말을 해도 신발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정돈된 삶, 무너진 감정, 타인에 대한 예의 모두 발끝에서 드러납니다. 이제는 말보다 발을 먼저 보세요. 그게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신은 신발은 과연 당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